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무집쌤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고층 건물이 올라가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낮은 단독주택만 있는 그런 지역이 있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일종의 규제 때문인데요.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은 내가 살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할 때 미래 가치 예측을 좀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살 아파트가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때 더 높이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이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대지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적은 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같은 예산으로 그 미래에 더 가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같은 5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 15층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15층 훨씬 이상 되는 아파트가 지어지냐에 따라서 미래 집값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를 어느 정도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용도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 건폐율과 이 용적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이렇게 서울 지도를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만 보는데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보면은 노란색이 있는 지역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 지역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각각 색깔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면은 미래에 내가 살 아파트가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한 번에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용도별로 토지의 용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어느 정도 용도를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아니면 다세대를 지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식당이나 술집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굉장히 좀 규제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르게 만들어서 해당 지역의 개발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제도가 바로 용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연면적,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대지의 면적, 그 땅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건축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건물의 바닥 크기를 의미하고요. 이 연면적이라는 거는요, 이 건물의 1층이 아니겠죠.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이 4층 건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크기가 바로 연면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이제 빌라에 많이 보이는 그 필로티 1층 주차장은 제외됩니다. 지하도 제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지 면적이 있으면은 건물의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이 건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건물의 바닥 면적이 늘어나는 거니까 건폐율이 오를수록 빡빡해지겠구나. 이 건폐율이 낮을수록 그 지역은 좀 쾌적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요, 아까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서 이 건축 면적의 비율만 봤다면은 이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네, 건축물의 층별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그 합이 바로 연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용적률이 높다라는 거는 뭐예요?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이 층수가 많아질수록 연면적이 많아지니까 용적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높은 건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 해당 지역이 용적률이 낮다라고 하면은 건물이 좀 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실제로 땅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반드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건폐율은 땅에서 건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 면적을 따지는 거고,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를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무방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이거는 이 기사는 대통령 선거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용적률 500%로 상향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는 한 15층밖에 못 짓는 땅을 한 30층으로 짓게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재건축이 아무래도 좀 더 빨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봤다고 하면은 이제 용도지역을 봐야 되는데요. 이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도 있긴 한데, 저희가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시면서 보는 지역들은 보통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좀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니까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진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모습이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1종 근생, 2종 근생, 오피스텔, 모텔, 유흥지점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해당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지을 수 없는 건물이 있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도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나뉘게 되고요. 주거지역을 보실 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술집과 음식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술집과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전용 주거지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전용 주거지역은 편의점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냥 음식점, 술집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굉장히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요, 1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독주택지예요, 보통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도시 내에 그 부자분들이 사시는 단독주택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남동이나 방배동이나 평창동 같은 지역이 이제 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평창동은 조금 예외긴 한데, 아무튼 한남동, 방배동 같은 그런 곳이 바로 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타운하우스 지역이 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용적률이 높죠. 여기는 빌라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시는 곳이 이제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일반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술집과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1, 2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 아파트 지역이고요. 3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요. 준주거는 뭐냐? 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파트 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보통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요 사이가 바로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또 살기가 조금 불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제 준주거지역이라고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 오피스텔, 원룸이 보통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도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태원역 위쪽, 그러니까 한남동이죠. 한남동에 보시면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 전용 주거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지역에 가면은, 요런 이제 타운하우스들이 모여 있는 이런 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적 편집도만 봐도 이 지역이 어떤 모습이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모습입니다. 보통은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있죠. 아파트와 빌라가 지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 중에 빌라가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준주거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층에는 보통 이제 상가가 있고, 이제 2, 3층에는 이제 원룸이나 뭐 투룸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보통 준주거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건물이 높게 지어진 그런 건물들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주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용 주거 지역이냐, 일반 주거 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모습이 좀 달라지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 보통 지적 편집도 상에서는 이제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는 지역인데요. 보시면은 그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저희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높아도 200에서 뭐 500 사이였거든요. 근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500, 1300, 900, 1100 이렇게 굉장히 높죠. 건폐율도 90, 80, 70, 80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림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만 생각하셔도 뭐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만 봐도 딱 봐도 빡빡하겠구나. 그리고 높은 건물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상업지역이니까 말 그대로 상권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무시설, 그러니까 사무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역 인근이나 명동같이 해당 지역의 상권의 중심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업무지구입니다. 이 상업지역을 보고 이곳은 업무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보는 지역을 볼 때 저는 상업지역이 어딘지 보고 그곳이 일자리 지역인지 상권 지역인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남역 인근을 보시면은 여기가 강남역이고요. 역삼역, 신논현역이 있는데 요 사이로 다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 여기 가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굉장히 고층 건물이 빡빡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상권이 있는 곳도 있고 업무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상업지역은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상권이라기보다는 그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빽빽하게 들어와 있죠. 보시면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요, 보통 1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빡빡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건물이 높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 이제 1조건에
굉장히 침해를 받는데, 근데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조건 제한이 없습니다. 네. 상업지역은 1조건 제한 없이 빡빡하게 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그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때 이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오피스텔들은요, 이 1조건이 거의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은 만약에 오피스텔이 분양을 했는데 너무 잘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른 오피스텔 업자가 그 옆에 땅을 사요. 옆에 땅을 사서 또 건물을 너무 높게 올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바닷가에 되게 많은데, 저희가 오션뷰라고 해서 여기 사면은 평생 바다를 보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가 만약에 분양이 너무 잘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또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아니면은 매도를 언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공업지역인데요. 공업지역은 보통은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고요. 아까 상업지역보다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역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공장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상가나 아파트 짓기도 조금 좋은 땅입니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땅이고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원룸과 고시원이 있는 곳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보다 훨씬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작은 땅을 사서 높게 올려서 여기다 원룸이나 그 고시원을 받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중공업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성수동, 물레동, 영등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역 근처를 보시면은 다 파란 색깔로 지적 편집도가 해당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구청역이나 해서 가보시면은 굉장히 건물이 높게 지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유통상가나 작은 공장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이 됐는데,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공업지역에 진짜 그러니까 진짜 공장, 그러니까 산단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남동 국가산업단지인데, 여기 이 지적 편집도만 보고도 여기가 보통 공장 지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서울인데, 서울의 영등포거든요. 조금 요런 이제 공장 상가들이 조금 들어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조금 개발이 많이 돼서 사실 조금은 많이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업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요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지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중공업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중공업 지역에 낮은 아파트가 5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아파트에 계속 있다고 하면은, 이게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높게 지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지식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실 때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렸을 적 부유군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의 내 집 마련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영상을 사실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진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살 보금자리를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진짜 현실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